석준필 교수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25세 환아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 민건이는 할머니와 누나와 함께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10톤급 대형 견인차가 후진하면서 아이들과 할머니를 그대로 덮친 것. 건이는 제가 그때 봤을 때 의식은 명료했고요. 움직임도 정상이었거든요. 네, 병원에서 다시 봤을 때도 그때 병원에서 다시 만났을 때만 해도 네,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갑자기 민건이의 의식이 약해지더니 급기야 네,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갑자기 민건이의 의식이 약해지더니 급기야 심장이 멈추기까지 한 것이다.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났을 무렵 일단 애는 살려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내가 운수를 못하니까. 이 하나를 최초 진료한 의사에게 잘잘못을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의사들마다 전공 분야가 다 다릅니다. 정형외과만 하더라도 알을 제일 잘 보는 의사, 뭐 팔을 전문으로 한 의사, 척추 전문의 의사, 이렇게 해당 파트별로 다 전문이 다르기 때문에 다발성 손상이 왔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와 협의 진료, 협진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 한 명을 치료합니다. 병원으로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앞일을 모르니까요. 결과를 모르니까. 그런데 빨리 와서 처치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건이가 아주대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다. 눈에 보이는 발목 외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일단 골반 쪽에 지혈 목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복강 안에도 혈액이 고여 있었어요. 복강 안에도 이 직장, 대장 쪽에도 부분적인 파열이 있어서 저희가 봉합을 하고 지혈을 하고 사인은 출혈입니다. 눈에 보이는 발목 손상, 골반 손상 이외에 그 속에 내포된 장기 손상, 대량 출혈 가능성, 그리고 향후 이어질 중환자실 치료까지 이 모든 프로세스에 경험이 있는 의사가 처음부터 개입을 했으면은 아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외과라는 학문이 필요하고 외상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외상팀에는 뭐 머리 손상을 전문으로 하는 분, 가슴 손상, 뭐 뼈를 보시는 선생님, 복부를 보는 선생님, 이게 다들 전문 분야가 다르지만은 적어도 우리 외상팀에 있는 외상외과 그 선생님들은 자기 전공 파트 이외에도 다른 부위 손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건지 기본적인 개념, 환자 전체를 볼 줄 압니다. 일례로 제 환자를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흉부외과 의사라고 해서 가슴 다친 환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뭐 얼굴이 기계로 박살이었는데 뭐 환자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제 앞으로 입원을 시켜가지고 제가 치료를 했었고요. 뭐 지금도 입원해 있는데 뭐 13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골반, 대퇴골, 척추뼈, 뭐 간도 다 찢어지고 갈비뼈는 몇 개 금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제일 적게 다친 애가 갈비뼈인데 그냥 제가 이날 팀장이라서 제 앞으로 입원을 시키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환자를 살려놓고 그렇게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상센터는 철저하게 전문의 중심 병원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좋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숙달된 전문의들이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고요. 뭐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처음에 환자를 평가를 하고 위쪽에 뭐 보고를 하고 이러한 절차도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달려붙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술 및 처치를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수술방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머리, 가슴, 배 요런 경우에는 환자 생명과 즉각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외상센터로 오는 환자들 대부분은 머리, 가슴, 배의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그 외 팔골절, 뭐 골반골절, 다른 부위에 복합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머리, 가슴, 배가 다치지 않더라도 골반골절, 뭐 대퇴골골절 요 정도만 있어도 대량 출혈이 있어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 외상팀, 외상외과 의사들의 역할은 내가 이 환자의 뭐 척추를 맞추겠다, 내가 이 환자의 골반을 맞추겠다 이게 아니라 향후에 다른 과에서 와가지고 안심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단 이 환자와
이 환자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치료가 될 때까지 살려놓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상센터는 다른 파트와의 협조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일례로 다리 절단 환자가 왔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환자 상태가 좋지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환자를 앞으로 입원을 시켜서 일단 환자를 살려놓고 골든타임 이내에 다리를 붙일 줄 아는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수술을 집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외상센터 내에 다리를 붙일 줄 아는 선생님이 없다. 그럼 저희는 일단 환자를 살려놓고 환자를 다른 외상센터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협조가 필요한 파트에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당연히 외상센터도 재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충북대학교 권역 외상센터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전국 각지에 분포된 외상센터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3차 의료기관을 모체를 하고 있고요. 이 전국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네, 죄송합니다. 전국적으로 외상센터들이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외상은 언제 어디서 다쳐도 거의 대부분 골든타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국의 외상센터들이 이렇게 뭐 개중에는 잘 안 되는 곳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제 역할을 해줌으로써 필수 공공의료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표는 아주대학교 병원 외상팀이 해외 유명한 저널에다가 투고한 그 논문 일부의 그림인데요. 예방 가능 사망률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안 죽어도 될 환자 30명이 죽었는데 2019년에는 안 죽어도 될 환자 15명밖에 안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상센터에도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모두 외상센터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 핵심은 저수가에 있음을 제 스승님의 스승님, 선배의 선배 때부터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해왔는데 정부는 듣는 척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이 저수가 얘기를 지금 와서 또 꺼내봤자 얼마나 큰 울림이 있겠냐 뭐 싶겠지만은 그래도 모처럼 나온 김에 할 말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평화롭게 막 외래 예약하고 몇 시까지 오세요 이런 게 없어요. 뭐 새벽 2시에도 생기고 뭐 6시에도 생기고 24시간 언제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수십 명의 인력들이 그냥 하는 일 없이 주구장창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2명, 3명 왔어요. 우리가 살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환자 목숨값이 되게 저렴합니다. 옆집 바둑이 뽀삐 미용비보다 적게 나와요. 그래서 환자가 없어가지고 24시간 대기할 때는 할 게 없으니까 적자가 나고 기껏 환자 하나 살리면 환자 또 생명값이 싸가지고 또 적자가 나고 그래서 우리 외상센터는 태생부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행히 정부도 이런 거를 캐치를 하고 외상센터 초기부터 많은 지원을 해주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외상센터가 잘 안 돌아가고 삐걱삐걱거리고 힘든 게 많습니다. 그래요. 뭐 외상센터는 뭐 어찌어찌 뭐 꾸역꾸역 버티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소아과는요, 산부인과는요, 언제 생길지 모르는 소아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산모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그러다가 새벽 3시에 뭐 열나는 아기 하나 왔어요. 치료해봤는데 그냥 감기예요. 10,000원짜리 감기. 이거 얼마나 대박 적자입니까 이게. 그 돈 안 되는 24시간 대기 타는 일을 해오던 게 바로 우리 레지던트 선생님들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뭐 다 계신 교수님들 다들 그러겠지만은 저 역시도 우리 바이탈 의사들은 레지던트 시절 박봉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24시간을 버텨냈어요. 왜? 내가 아니면 이걸 누가 하겠냐? 자부심, 긍지로 이걸 우리가 버텨냈고 또 그러다가 많은 경증 환자, 중증 환자를 뭐 보아오다가 가끔 있는 뭐 대박 환자를 우리가 잡아내면은 칭찬도 받고 그러면서 기쁨도 느끼고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실력 있는 의사가 된다는 걸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각봉을 받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레전 선생님들 다 떠나가서 없고 이제는 국민하고 정부가 그렇게 바라던
정말 진짜 경험 많은 진짜 대학 교수들만 남아가지고 병원의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이탈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감도 많이 따르고 또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무분별하게 고소도 많이 나오고 또 법원도 판결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현장에 콜라보입니다. 그 콩팥이 안 좋으신 분이 감염 생겨가지고 폐혈증 거의 직전에 병원으로 어떻게 왔는데 그래서 우리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기관삭관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보려다가 쇼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환자가 죽었다고 뭐 얼마예요? 저거 5억 7천? 내라고 하고 또 뇌출혈 환자, 뭐 안 좋다, 위험하다. 보호자들한테 설명을 다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머리 수술을. 그런데 또 환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죽은 환자 본인한테 설명을 안 했다고 4억 5천을 또 배상을 하래요. 누가 응급의학과를 하고 누가 신경외과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의사의 악마의 뭐 중간 착취자의 이제는 뭐 시체까지 살려내는 강령술까지 해야 됩니까? 뭐 네크로맨스예요 우리가? 저수가 그리고 바이탈과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척박한 대우 또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의사들 자부심 수명감마다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의사협회에 직접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 최신 자료에 의하면은 2024년 전국의 외과 흉부외과 선생님들 중에 외과는 약 40%, 흉부외과는 약 32%가 의원 개원 중이에요. 의원이란 얘기는 뭐 하지정맥류, 유방초음파, 뿌띠, 성형, 바이탈하고 상관이 없는 분야거든요. 빨간 그래프가 이제 로컬 의원 개원하는 그 추세고 파란 그래프가 그나마 바이탈이랑 접점 있는 뭐 상급종합병원 병원 이런 데서 일하는 그래프인데 파란색 그래프는 거의 제자리인데 빨간색 그래프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외과 흉부외과는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바이탈 다루고 큰 수술하고 환자 살리고 이런 쪽으로 트레이닝 받은 고급 인력들인데 뭐 다양한 원인으로 점차 로컬로 개원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돈을 쫓아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게 개원하는 것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어요. 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렇게 개원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차원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면은 바이탈 필수 의사가 늘어난다? 뭐 조금 늘어나긴 하겠네요. 근데 최종적으로 늘어난 바이탈 의사보다는 더 많은 수가 개원을 하고 로컬로 나가서 이분들 돈 벌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국민건강보험의 그 재정을 거덜낼 것입니다.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막 사시는 곳 뒤에 막 소아과 병원 생기고 앞에 산부인과 생기고 막 땅값 오르고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원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지 공공성을 가지지가 않습니다. 누가 강원도 산골에 소아과를 개원하고 누가 남쪽 마을 섬마을에 저기 뭐 산부인과를 개원하겠습니까? 일례로 소아과 의원의 예를 좀 들어보면은 아시다시피 저도 지금 살고 있지만 세종시의 출산율이 가장 높아요 전국에서. 애들도 복작복작거리고 이런 곳에 소아과를 개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서 지금 세종시의 소아과 의원 수가 가장 가파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실제로 인구 증가가 거의 없거나 뭐 그런 곳은 감소하는 곳에 있습니다. 누가 소아과 의원을 저기 마라도에 개원하실래요? 거기 애 하나 있다고 불타는 사명감으로 정상적인 사고 방식은 아닙니다. 지금 바이탈 필수 의료 현실이 이런데 여기다가 2,000명을 증원해요. 2,000명 증원하면은 뭐 인기과 지원하고 남는 사람들이 뭐 낙수 효과로 뭐 외과 뭐 저기 흉부외과 소아과 지원할 것 같습니까? 낙수 효과. 우리 그 바이탈 다루는 의사들은 가난해요. 근데 자부심은 있어요. 자부심만으로 우리 마음만은 부자인 그런 의사들인데 엿다 대고 낙수 효과를 수를 늘리겠다고요. 진짜 우리를 무슨 뼛속까지 그지 취급합니까? 우리가 그지입니까? 그지? 뭐 얘기 많아요. 뭐 공공의료를 늘리자, 뭐 필수 공공의사를 늘리자. 이것도 대안이 아닙니다. 엄마 심장이 아파요. 새벽 2시구나. 집 뒤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 좀 받고 오렴. 엄마 의사 선생님이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된대요. 며칠이나 입원하면 된다니?
서울로 갈 필요는 없니? 엄마, 서울은 너무 멀어요. 그냥 동네에서 수술 받을래요. 그래, 우리 예쁜 딸. 집뒤 병원으로 가자꾸나. 그 정치하고 그 국민들이 좋아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강원도 산골 태광촌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지금 의사를 늘리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마라도 땅끝 마을에서 폐암 수술 받기를 원해가지고 의사수를 늘리고 하는 건지 굉장히 그 의구심이 드는 사항입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강원도에 살아도 울릉도에 살아도 독도에 살아도 산 넘고 물 건너면서 몇 시간에서 며칠이면은 다들 대학병원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나 암 수술 이런 거 여기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외상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있었지만은 외상 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정말 국민하고 정치인분들이 의사 얼굴을 보기를 원해서 1차 의료를 받기를 원해서 의사수를 늘린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시골 총구석이 개원을 바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진짜 나라 돈 풀어가지고 폐광촌에다가 천병상짜리 종합병원 세워야 돼요. 산마을에다가 의사 외과 흉부외과 가둬놓고 24시간 수술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병원을 만들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바이탈 필수 의사가 부족한 겁니다. 가뜩이나 우리 젊으신 선생님들 사명 갖고 지원하는데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30~40%는 다 개원하고 있고. 얘기가 좀 샜는데요. 지금 외상센터는 근간이 되는 레전드 자체도 없고 기껏 뭐 보드 따서 외과 흉부외과 해봤자 많은 분들도 개원하고 또 많은 분들 암 수술하고 남은 분들은 이제 뜻 있는 분들이 외상 지원하는데 없어요. 제 나이가 지금 올해 42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대부터 시작해서 원광대, 충북대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제가 흉부외과에서 계속 막내예요. 42이 사는데 제 아래 없어요. 작년부터는 저도 비 오면 지금 무릎 쑤시고 올해는 지금 머리카락 가늘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외상센터 하는 일이 그냥 단순해요. 열고 꼬매고 자르고 살리고. 그러니까 뭐 로보틱 서저리 뭐 폐암 뭐 최신 직연 이 적용될 거리가 없습니다. 돈도 안 되고 고달픕니다. 다른 카페 가보면 맛있는 외국 초콜릿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처우면 감사하다고 막 절하고 먹습니다. 우리는. 대안 하나 좀 드리면은 뭐 외상센터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라가 필요성을 느끼면은 권역 소아센터, 권역 산모센터 만들어 가지고 여기 계시는 소아과, 산부인과 선생님들한테 대학 병원 교수급 연금, 임금 보전해주고 하루에 환자가 한 명 오더라도 좀 자부심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이거 해주면은 이거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저기 뭐 어디 양평에 누구 장모님 산다고 걷다 막 소아센터 놔드리고 당진에 무슨 누구 땅값 올린다고 뭐 산모센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아, 산모 모두 중증 환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백커버가 가능한 3차 병원을 모체로 이거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좋은 대안입니다. 요거 한 방이면은 지방의료 다 살릴 수 있어요. 지방에서 암, 뭐 심장 질환 진단받으신 분들 2000일 동안 수도권 병원에서 처방하고 뭐 수술 못 받게 만들면 돼요. 법적으로. 요거 한 방이면 지방의료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왜 2000이냐?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얼마나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레지던트 선생님 여러분께 좀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사학번 의대생 여러분은 그 어느 학번보다 가장 큰 피해를 받았고 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졸지 악마가 돼가지고 표류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깊이 낙숙과 뭐 흉부외과 의사로서 정부의 이런 폭력적인 행태에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의사가 없어서 환자가 죽었다. 전공의가 없어서 환자가 죽었다. 지금 요런 뉴스 나오기만 지금 애들 기다리고 있어요. 요런 뉴스 딱 뜨면은 요거를 곡해해가지고 헛봐 의사가 없으니까 환자가 죽지 않냐. 전공의가 없으니까 환자가 죽지 않냐. 그래서 환자를 늘리겠다. 지금 요 타이밍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외상센터 뭐 우리 선배들 다 그러시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선배들은 전공의 선생님들, 의대생 여러분들이 지금 떠나갔어도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거짓과 날조, 선동에 가득 찬
뭐 이상한 그지 같은 뉴스 안 나오도록 앞으로도 버텨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거는 우리 바이탈 필수 의사들을 현장에 붙잡아 놓을 만한 동력이 부족한 거고요. 또 부족한 거는 의사 수가 아니라 정치꾼들의 애국심이 부족합니다. 또 부족한 거는 정부 관료들의 뇌 주름 숫자입니다. 우리 정봉희 선생님들 저희 계속 버티고 뉴스 안 나게 잘 막을 테니까 나중에 좋은 날 술 한잔 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